근데 또 대표님한테 저희 쿠팡은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네. 광고했는데 클릭만 하고 안 팔리니까 내 돈만 나간다. 그리고 나는 사입을 하고 싶은데 사입식으로 네. 해서 이렇게 커오신 거를 보니까 나는 적은 스타일대로 나도 한번 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쿠팡은 전 대신 손을. 안녕하세요, 저는 엔트입니다. 대표님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좀 카라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제가 한 4번? 5번? 서울에서 한번 뵙고 네. 대전에서 또 뵙고 오늘 뵙고 저번 강의 때 또 오셨고 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제 영상도 뭐 햇반 영상 보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엔트님 채널을 어떻게 해서 진짜요? 처음부터 다 봤어요. 뭐 제가 솔직히 회사 그만두기 전에 이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을 계속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9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사입을 하고 싶은데 사입식으로 네. 해서 이렇게 커오신 거를 보니까 나는 적은 스타일대로 나도 한번 잘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많이 서칭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비슷하게 느껴지시고. 예. 그래서 막 강의도 그때 들어야겠다는 고민도 했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기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이랬는데 그리고선 또 나중에 유튜브를 봤는데 딱 생일날에 그게 열리는 걸 보고 이거 운명이다. 네, 서울에서 수요가 있을 줄 알고 했다가 아니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안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았고. 네. 저는 영상이 찍었던 이유가 네. 좀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네. 근데 현실은 저는 좀 쉽게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부업으로 이제 하면서 네. 직장 안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 아마 영상에 그 녹아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지금 아기가 맞다. 네. 대표님은 어리다 아이가 네. 둘째가 얼마 안 돼가지고 1월 달에 태어나서 어깨가 많이 무겁겠네. 그래서 막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나는 해보고 싶은데 12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되게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지하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는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거가 제일 커서 그렇다면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야겠는데 또 리스크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업무는 내가 일단 해보고 뭐라도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다시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밖에서 이 안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좀 편해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온라인이잖아요. 예. 상품 잘 만나서 잘만 해도 대박 나신 분도 많고 그리고 우선 무자본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긴 하지만 네. 자본금은 좀 있어야 되는 게 물건을 또 사야 되니까 그 문제는 다 갖췄어도 네. 안 팔리면 또 그것도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영상에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찍었지만 자랑하는 영상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에 현혹돼서 이제 쉬운 줄 알고 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도 꼭 그게 진짜 쉽지만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있어요. 영상 자체를 그렇게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나 해서. 그래서 저 원래도 대표님 말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 영상 찍어서 또 그렇게 찍고도 싶었는데 오히려 대표님 같은 분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같이 찍어보자고 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진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회사를 이제 퇴사하게 되셨고 네. 그럼 이제 본업으로 전향을 하신 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나 뭐 안대준 대표나 제 주변 사람들 다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네. 이제 이거를 전업으로 이제 전향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었는데 예. 지금같이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이제 아예 없잖아요. 하나도 배운 게. 예. 그래 뭐 수업도 당연히 들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여기 완전 올인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비도 그렇고 네. 또 이걸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바심도 나고 좀 두려운 것도 있고. 그게 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 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 다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처음에 저희 수업 들으러 오셨을 때가 대표님 생일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수업 지원하셨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연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좀 제가 더 기억에 남아서 대표님을 좀 기억을 했던 것 같고 그날 비 오셔서 제가 우산을 선물로 드렸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 갑오로 삼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건 갑오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님하고 인연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신경이 많이 가서 이제 계속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여쭤보고 있었던 거고. 그때 대표님이 저희 수업 들을 때 아예 온라인 몰랐죠. 이쪽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상품 등록을 해보셨냐 여쭤봤을 때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안 해봤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상담 드릴 때 최소한 10개를 올리고 와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한 3, 4개 올리고 쿠팡에 몇 개 올리고 왔었죠. 맞아요. 왜냐면 그것도 되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하실 때? 예, 처음에 할 때는 한 2~3시간 정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뭐 소싱 나름대로 해야 되고 네. 또 등록할 때 등록하는 방법도.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유튜브에 좀만 검색해보면 네.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어서 네. 이제 그런 걸 수업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좀 해보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처음 하시기도 하고 초보셔서 상품 등록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우선 저는 기초적인 걸 제가 뭐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미션을 드린 게 하루에 3개 정도 등록하자고. 그때 이제 상품 3개 등록해서 지금 총 몇 개 등록을 하세요? 지금이 한 154개 정도. 요즘도 등록하세요?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작정보다는 2개 정도는 꾸준히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예전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3개를 등록을 하려고 했었고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이니까 했던 예. 거고 처음에 뭘 알려드리려고 해도 이게 하기 싫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무작정 등록을 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 잦은 질문을 이제 주셨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쉬운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실제 판매는 잘 안 됐죠. 예, 거의 지금 네이버에 올린 거에 실제로 뭐 광고나 이런 걸 한 게 없어서 한 3, 4개 정도? 자연 판매. 예. 그 3, 4개 중에서도 그냥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맘카페에다가 그거 말고 예, 그것까지 하면은 한 10개까지는 되는 것 같고 10개. 근데 지금 대표님 전업이잖아요. 예. 10개 팔아가지고 수익이 별로 안 되셨죠. 그렇죠. 아예 버는 게 없다고 봐야지가 맞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맞는 거죠. 맞아요. 대표님이 또 전업을 하시려고 공유 오피스도 얻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들었겠지만 다른 수업도 또 들으려고 또 지원하시려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또 어딘가에 또 좋은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걸 또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말렸던 이유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대표님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거나 상황이 안 맞으니까 오히려 돈을 그냥 너무 쓰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이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셔도 느껴지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정보는 좋아요. 정보는 항상 좋아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거나 지식이 되거나 이게 맞아야지 3박자 맞아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거나 될 텐데 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 강의라는 걸 모르고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도 공간 뭐 우선 저는 유통을 하려고 택배비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뭔가를 실행을 하라고 뭐 알려주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떤 강의든 저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한테 지금 어떤 제가 제일 좋은 상품을 드려도 제일 쉬운 제가 지금 햇반을 팔고 있지만 햇반을 대표님도 들었겠지만 햇반 파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당장 지금 포장할 데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택배비가 비싸다는 거지. 3,000원. 네. 그래도 팔리기만 한다면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또 대표님한테 저희가 쿠팡은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정산이 너무 느려서 네. 뭐 쿠팡에서 1,000만 원 매출 내고 2,000만 원 매출 내도 한 달 후에 정산이 되니까 70일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 반이에요. 아, 예. 거의 한 달 반인데 70일은 아니에요. 2달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2달이라고 막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쿠팡이 잘 팔리니까 네. 사람이 또 잘 팔리면 기분 좋잖아요. 계속 팔죠. 팔긴 파는데 예. 이게 정확히 얼마 남는지를 알고 파는 거라 계산을 못 하시고 그냥 판매에 좀 약간 취해서 네. 팔고 나면 이제 광고비로 다 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쿠팡은 전 대신 손을 처음부터는 대라고는 안 해요. 아싸리 그냥 돈이 진짜 있다면 네. 쿠팡 로켓 그로스부터 손대서 하시는 것도 날 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만약 대표님 1,000만 원치 물건 사서 잘 팔아도 다음에 일어날 일이 뻔히 보이거든요. 뭐가 될까요? 1,000만 원 이상 팔리면 거기다가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쿠팡은 잘 팔리면 무시 못하는 게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만약 제가 1,000만 원씩 사다 넣었는데 다 팔렸어. 그럼 돈은 정산 안 해주는데 그럼 만약 돈이 있다 해도 네. 1,000만 원 갖다 되겠어요 그게? 왜냐면 그 물량을 가져줘야지. 예. 2배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인기도 계속 유지할 건데 네. 계속 돈이 거기다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힘들다면 우선 판매되는 것도 힘들지만 판매돼도 네.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딱 터져버리면 네.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회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표님이 지금 그로서 넣어봐서 알겠지만 네. 잘 팔리던 거 품절 걸렸거나 아니면 못 맞춰주면 다시 안 팔려요. 되게 웃긴 게 대부분 사람들이 갑자기 그로서 100개 넣는데 다 팔리면 후다닥 해서 이제 막 200개, 300개 넣는단 말이야. 나 바보가 아니니까. 네. 넣어보면 갑자기 300개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거를 이게 말로만 듣는 거랑 진짜 맞아요. 해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 맞아요. 이해하게 그러니까 돼요. 맞아봐야지 이게 아픈지 아는데 맞기 전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짜증나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300만 원씩 썼는데 네. 안 팔리면 이제 거의 돈도 묶여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쿠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쿠팡을 잘하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경험이라 생각해서 글로 크신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쿠팡 매출로 1억 내는 거 되게 이제 기본 우습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상품이 시즌 상품 잘 만나서도 네. 분명히 타고 가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경험을 할 거냐 아니면 돈을 벌 거냐가 중요한데 저 같으면은 대표님이 부업이었다. 네. 그럼 경험해도 돼요. 그냥 경험이죠, 경험. 근데 지금 본업이니까 갖고 있는 한정적인 자원은 얼마 있잖아요, 대표님이. 네. 그걸 잘못 써버리면은 조금 그쵸. 더 멘탈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분도 많았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유튜브 영상도 얘기했겠지만 12명이 뭐 비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부업이었어요. 부업으로 그냥 안 돼도 시킨 대로만 하면 예. 손해는 안 봐요. 특히 다 위탁이었고 예. 전 사입을 하란 말을 안 했었거든요. 위탁으로. 다 위탁이에요. 아, 위탁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발견이 되면 예. 그거에 대해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이 지금 해야 될 게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를 만져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대표님이 습득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는 기획, 구도 이런 구도로 짜졌구나.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틈에 뭘 후킹을 하고 이런 기획 구도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차후에 돈이 있어서 외주를 맡겨도 그런 주문을 해야지 그분들이 그걸 맞춰서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생산자처럼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상세 페이지 만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제 영역이 아니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에 있는 걸 따다가 컷해서 순서를 바꿔본 적도 있고 네. 아니면 중국에 있는 거 중국어만 번역해달라고 맡겨본 적도 있고 싸게 2만 원 같은 금액으로. 근데 지금 재현재 수준이 그런 거. 그러니까요. 번역 수준밖에. 근데 거기다 시간을 투자할 바에 예. 오히려 상품을 더 찾아서 등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그럴까 팔려야지 그것도 막 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노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이 안 되면 당연히 판매가 안 돼요. 근데 대표님은 등록은 할 줄 알지만 이제 노출할 줄 모르는 거고 네. 누군가는 노출하려면 광고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실 거고 네. 광고했는데 클릭만 하고 안 팔리니까 내 돈만 나간다. 다 똑같아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많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아는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드려보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시면 또 이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12명의 빅파가 나왔구나. 예. 알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거라도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할 때도 좀 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좀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대표님이 상품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등록하는 거는 이제 애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센스? 네. 요즘엔 센스라고 해서 뭐 요즘 뭐가 잘 나가는지 정도 아니면 상대방이 뭘 잘 파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네. 얘가 이걸 언제 등록했는데 이 정도로 팔았다고? 그럼 뭐 아이템 스카우트만 잘 봐도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픽을 해서 계속 적어놨다가 그중에 내가 하려는 만만한 걸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류를 계속 찾아가지고 등록을 해도 네. 지금 다들 왜 월천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월천 벌면은 와 저도 세상에 다 가질 줄 알았죠. 월천 벌면 월천 번 만큼 다시 그 재투자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활비 정도를 갖다 쓰거나 하는데 예.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월천을 벌어도 집에 줘야 될 돈도 있고 생활비 온전히 재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부업으로 성공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하셨어야 되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지만 예. 상황이 이제 상황인지라 네. 자연스럽게 전업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였고 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차입을 안 하면 이제 그 위로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좀 마진 자체가 좀 싸져야지 네. 더 갖고 와서 더 싸게 공급을 하거나 이제 내가 상품을 보고 판매를 하니까 CS가 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탁은 단점이 뭐가 갔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럼 그걸 다 하나하나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선은 등록을 해보고 CS가 나쁘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유튜브 영상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등급 판매자만 저는 판매를 픽을 해요. 네. 도매매에 가도 1등급, 또 내가 팔아보니까 이쪽에서 물건이 좋은 걸 알아요. 네. CS가 없으니까. 저는 또 사입도 해보니까 그분들 거를 네. 상품도 나쁘지 않고 뭐 CS도 전화가 잘 통하고 하면 뭐 그쪽에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단지 카테고리가 다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것만 많이 등록을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아무래도 문제가 없어야지 CS도 우리가 덜 할 수 있는 거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계속 하는데, 물론 이제 잘 모르니까 키워드를 잘 못 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똑같은 많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첫 번째 하나는 네.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거기서 썸네일 정도도 똑같이 받지만 다른 이제 밀캔버스 같은 데 가서 썸네일을 확대를 해요. 확대. 그러면 AI가 봤을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지만 AI가 봤을 때는 값이 틀리거든요. 예.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 그럼 이게 매칭이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제 가격 비교에 매칭이 우선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이럴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봤는데 이 상품이 네이버에 나보다 더 싸게 파는 애가 나오고 네. 난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제일 이길까? 그럴 때 맨날 외풍 터진가. 그죠? 그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미친놈들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근데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저는 반대로 쿠팡을에서도 뭐 햇반을 제일 비싸게 팔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제가 그 저번 달에는 쿠팡에서 햇반 얼마나 팔았나 봤는데 매출이 1,000만 원 나왔거든요. 뻔한 상품인데 비싸게 파서 약간 더 매출이 높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비싸게 팠으니까 매출 1,000만 원이면 남는 것도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광고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광고비 한 16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팔아서 제 직장 옛날 다닐 때 월급 정도는 세이브 시키니까 햇반만 팔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당연히 싸면 제일 잘 팔려요. 네. 싸고 노출만 잘 되면 그건 베스트예요. 그건 뭐 아무도 못 이기죠. 그래서 제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싸움을 이길 수가 없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비중을 따지면 당연히 우리가 약할 수는 있는데 저도 웃긴 게 제조사가 똑같이 네이버에 팔고 있었고 저도 그분 걸 위탁으로 팔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분들보다 쌀 수가 없어요. 그쪽은 제조사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비싸게 그분들보다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고 제가 더 자연스럽게 상위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공급업체 다 안 주고 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점을 어떻게 하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그렇게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데 얘가 갑자기 잘 팔아. 내가 딴 애들 줘가지고 신경 쓸 바에 너한테 모아주고 희소성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비를 네가 다 하는 거야. 난 너 공급만 해줄게. 약간 이런 상황이 몇 번 발생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잘 팔면 걔를 밀어주는 건 똑같거든요. 걔는 마케팅비를 아끼는 거고. 필자생님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가 될 거냐 아니면 판매자가 될 거냐인데 그럼 공급자가 되는 거는 자본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판매자가 우선은 맞는 것들 판매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전 도매국에 상품을 잘 안 넣어요. 똑같은 게 또 웃길까봐. 오히려 그런 분들 잘 팔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해서 파느니 너네한테 더 싸게 공급할 테니까 더 많이 좀 팔아줄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잘 팔면 또 누군가 또 밑에 붙어가지고 똑같은 거 팔려고 하고 그분은 나의 파일을 좀만 가져가도 먹고 사는 데 이상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경쟁이죠. 그런 시장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154개 정도 등록을 해보시라고 한 게 우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제목이 이제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제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초보 셀러신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도 많으니까 저는 해외 구매된 관련해서 보지도 않고 그런 거는 참고는 하죠. 쿠팡이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엄청 좋구나. 근데 효율이 점점 떨어져요 쿠팡 광고가. 이번에도 상품 하나를 제가 상품 하나가 매출이 4천만 원 나왔거든요.